네,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오늘 5월 14일 로즈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빨간 장미가 가진 뜻이 열정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열정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열정의 대명사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 앞서 힌트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면세점 쪽 이야기. 갑자기 왜 하시는 겁니까? 면세점이 또 제가 이 면세점 아닙니까? 맞아요. 면세점 많이 정말 가시죠. 탐방도 여러 번 가고요. 사실 이번 일요일 날 또 가볼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면세점 가는 일은 뭐 제가 쇼핑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고요. 그 트렌드를 그렇죠. 보기에는 정말 면세점만한 데가 없거든요. 네. 근데 특히 어제 오늘 특히 면세점 관련 뭐 백화점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7월까지 해서 면세점 신규 사업 건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오늘 그 얘기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면세점,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뽑는 이슈가 이 시장에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신세계 급등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내 면세 사업자를 뽑는다라면요. 네. 분명 그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것들이 평가 요소로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 면세점이라는 것은 관세청에서 지금 허가를 해주는 네. 건데요. 이번에 6월 1일까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요. 7월까지 해서 이제 허가를 하는데요. 대기업 2곳, 중소기업 하나 되는데요. 뭔가 이런 거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경영 투명한 거를 딱 해갖고 선정 과정을 딱 해놨어요. 네. 여기 보면 주요 평가 요소가 나왔는데 경영 능력이 인당 300점입니다. 관리 역량이 250점이 되겠고요. 주변 환경이 또 150점이 들어가고요. 네.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주변에 무슨 뭐 당겨 있느냐, 뭐 있는지 보고 있느냐가 또 150점. 그리고 사회 환원, 그리고 상생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또 150점에서 합의 1000점인데요. 물론 하나 다 따지겠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죠. 여하튼 이 중에서 대기업의 2곳, 중소기업이 한 곳이 이번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여기 제목도 있어요. 달아오르는 시내 면세점 전쟁. 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네. 왜들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궁금해요. 정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 이런 거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 국내 백화점이 요즘 뭐 역성장하고 그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홈쇼핑도 뭐 머리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마트도 마찬가지. 실제로 동네 조그만 세븐일레븐 같은 그 뭐라 합니까 편의점만 좀 네. 장사 잘 된다. 그것도 일부 지역인데요. 실제로 숫자로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유통업계 전체가 재미없는데요. 네. 시내 면세점 매출이요. 2010년에 2조 4,500억. 이거 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면세점 협회의 수치가 되겠는데요. 네. 작년엔 4조 9천억. 그러니까 4년 만에 두 이야. 배가 한마디로 폭풍 성장이 되겠어요. 네. 근데 보면 이렇게 왜들 더 열심히 하냐면 공항 면세점 인천공항에 있는 거는 가보셨잖아요. 네. 엄청 화려하게 하고 사업도 많지만 워낙 임대료가 많아갖고 적자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게 시내 면세점은 자기 빌딩도 있고 임대해봤자 공항보다 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벌어서 메꾸는데 충분하게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황금알 나는 거위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일정 수준 타당하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확연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공항 면세점 대비해서 임대료도 훨씬 저렴하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뛰어들고 있는 업체는 어딜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뭐뭐 있습니까? 네, 시내에서 말씀해요. 서울 시내, 네. 서울 시내에서 하더라도 대기업이 7, 8곳이 일단 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나오는데요. 롯데호텔은 이제 롯데 면세점이 되겠는데요. 그쵸. 경험도 풍부하고요. 글로벌 4위, 국내 1위입니다. 호텔신라는 현대 아이파크몰이랑 했는데 이게 또 일부에서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호텔신라는 자기네 워낙 경영 능력 확과 잘하고 있고요. 그쵸. 현대 아이파크는 이제 용산에 있는 건데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아이파크 그 백화점이. 그래갖고 경험이 없죠. 호텔신랑 손잡고 같이 하는 거고요. 이게 보면 거기 주차장이 널널해요. 저도 가보면 4,000평의 부지에다가 버스가 100대가 동시에 주차 가능하다니까요. 네. 일부에서 이거들이 지금 현대 호텔신라 현대 아이파크가 최고의 뭐 경쟁력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일부가요. 그래서 1위 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신세계도 하고 있죠. 하나갤러리아는 이제 제주도를 땄는데요. 하나갤러리가 한다는 얘기 있고요. SK네트워크는 이제 이거 뭐냐 하는지만 워커힐 백화점에도 조그만 게 상대적으로 있는데요. 그거는 동대문 쪽에서 한번 하겠다는 게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중견 기업들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 해야죠. 모드토를 비롯한 중견 기업, 네. 그러니까 한무쇼핑 이런 것도 있겠고요. 현대 아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랜드는 뜬금없이 또 나타났어요. 단독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랜드가 이제 강남에 보면 뉴코어 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파에도 또 그런 게 몇 개 있는데요. 건물이 많아요. 특히 중국 내 높은 인지도가 있거든요. 네. 단독으로 하겠다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기업이 완전 뭐 다 하겠죠. 다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뚜껑 열려봐야 되겠지만 아무도 일단 모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름만 들으면 아는 신세계, 이랜드, 호텔 신라 등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굵직한 곳 말고요.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아까 한 곳을 선정한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중소, 중견기업들은 어디가 참여하고 있죠? 네. 중소중견기업은 완전히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기업도 있고 네. 컨소시엄 구성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곳 중 보면 유진기업 정도가 있거든요. 아, 네. 유진기업은 어디다 이번에 하겠다고 얘기냐면 저기 예전에 MBC 자리 있죠. 여의도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통 사람 누구 있는지 모르지만 통통 비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랑 MBC랑 손 잡고 거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유진기업이 이제 하겠다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아직 네. 신청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있고 보이고요. 혹시 양재동의 코스트코 앞에 코스트코 아시죠? 네. 앞에 보면 하이브랜드인가 하는 하이브랜드? 네, 그 맞아요, 쇼핑몰이 맞아요. 있어요. 그 앞에 이랜드 있고 뭐 그런데요. 그 하이브랜드가 또 거기다 또 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하나투어는 이미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땄어요. 섹션 보면 이제 화장품이나 조그만 걸 땄는데요. 거기서 하나투어가 또 컨소시엄을 하겠다는 얘기가 네. 있고요. 화장품에서 또 참전이 한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참전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특이한 건 한국 패션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사업 설명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참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르고 7월 6월 1일까지 신청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뚜껑이 열리겠는데 요즘 뭐 유진기업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요인도 아마 뭐 일정 수준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뚜껑이 열리고 나면 모두가 알게 되잖아요. 아무도 모를 때 사고 싶어요. 그럼 뭐 유진기업, 호텔 신라 뭐 이런 거 좀 미리 사놓을 수 없나요? 좀 살만한 거 없어요? 그거를 알면은 그걸 안 알고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그건 잘못하면 큰짓 가는 거죠. 그거는 불법이죠. 알 수가 없죠. 관세청이 네. 하는 건데. 근데 일부 증권가에서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거의 단정적으로 뭐 단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지만 앞서 말씀 호텔 신라랑 현대 아이파크가 네. 1순위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신의 한 수다 그렇지만 혹시 뭐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쪽에 이제 주자니까 이렇게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뉴스 모멘텀은 7월까지 내내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실적 아무 상관없이 이 7개, 8개 기업 중에서 모르는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현대백화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중에 달랑 2개인데 다들 된다고 자신감 있죠. 롯데가 뭐가 부족합니까? 현대백화점에 뭐가 부족해? 호텔 신라 대비 다 내놓으라는 뭐 재벌 그룹인데, 그러니까 아무 누구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선정이 되면 네. 선정 발표가 되면 탈락한 기업은 당연히 뭐 주가 뭐 20, 30% 떨어져도 아무 말 없죠. 뭐 떨어졌으니까요. 심지어는 된 기업들도 선정된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7월 중순 언제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것도 오늘 갑자기 확 발표할 테니까 그때까지 이런 트레이딩, 기술적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순한 뉴스 기대로 트레이딩 정도로만 움직여보자 이야기 주셨는데 힘이 쭉 빠지네요, 위원님. 그럼 네. 뭐 종목 없는 겁니까, 오늘? 종목은 뭐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백화점 쪽에서는 그러니까 면세점이랑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저 계속 말씀드린 주식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맞아요. 현대백화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면세점에 이번에 선정되고 안 되는 건 상관없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나름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실적은 안 좋아요. 특히 현대백화점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게 분명한데요. 문제는 삼성동 그룹 부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삼성동 그룹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 중심으로 부지를 개발하는 거고 그쵸. 거기 당연히 외국인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백화점이 들어갈 텐데 그 백화점을 갑자기 롯데나 신세계 주는 건 어설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가는 건 뭐 당연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현대백화점이 면세점이랑 상관없이 외형 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죠. 네. 그럼 그 밖에 뭐 다른 종목은 없을까요? 조금 더 좀 접근하기 쉽게. 그러니까 굳이 이제 면세점의 유통을 넓히면 롯데마이트에 전 여전히 관심이 롯데 있습니다. 하이마트요? 네. 일전에 뭐 부동산 얘기하실 때도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롯데하이마트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 상승할 때 롯데하이마트 얘기했다가 딴지 들었잖아요. 그쵸. 뜬금없이 롯데하이마트냐는 건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면세점이랑 상관없이요. 보면 요즘 보면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가서 하면 텍스 리펀드 하는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롯데하이마트 하면 제가 2주 전에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이 3분의 1인데요. 외국 중국 사람들이요. 뭘 사냐면 청소기나 커피 머신 비싼 거 있죠. 100만 원짜리 이런 것들. 그걸 막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게 된다고 보고 있고 부동산이 회복되면 결국 전세가 아니라 집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전들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롯데하이마트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면세점이랑 상관없이 요즘 근데 그것도 가파르게 너무 올라가서 네.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유통기술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이 선정에 대한 기대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 풀어봤는데요. 일단 뉴스 모멘텀 정도로만 대응해보자 이야기를 주셨고요. 되려 토픽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MTN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